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을 읽어야죠, 저희가. 그쵸. 어떤 이슈일까요, 오늘도? 네,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온 이슈 아마 여러분들이 요새 뭐 가장 고민 많은 쪽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쪽은 에이직 반도체. 네. 이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미 영향을 받긴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두루뭉실하게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그 안에서 A라고 하는 분야, B라고 하는 분야, C라고 하는 분야 막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분명히 반도체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내 거는 내 왜 거는 안 안 오르나? 올라 그죠? 이런 날들이 네. 많은 게 그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대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HBM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HBM은 너무 오래 해먹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AI 소프트웨어는 실체도 없는데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에이직 반도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에이직 반도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앞으로 반도체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그냥 모바일이면 모바일 한 대 쭉 뽑고 PC면 PC 한 대 쭉 뽑고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이 산업 현장에 맞게 로봇이면 로봇,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드론이면 드론 이렇게 거기에 맞는 반도체 칩,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칩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 구조 HBM은 밑에 깔고 그 위에 이제 디자인을 좀 해줘야 되는 기업들이 그럼 이게 온 디바이스 영향이다라고 봐도 그럴 될까요? 수 있죠.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그 칩만 발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칩을 통해서 고객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의 발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지금 많아지는 거죠. 어.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의 칩들이 필요하다 보니 지금 이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렇게 핫하다고 하면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다 이거 한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한다 그러죠. 트렌드를 따라하는 거죠. 그죠. 브로드컴은 원래 하고 있죠. 아마존도 이제 자체 칩 만든다 그러죠. 네.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이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지금 퍼지면서 뭐 관련주, 직접 수혜주 이쪽에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이쪽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HBM 시장 규모 대비 에이직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오는 전체 시장 규모 파이는 적기 때문에 굳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달라고 하면 여전히 HBM이 1위일 수밖에 1위다.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순환매 관점으로 저는 에이직 반도체도 반도체. 그냥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에이직 반도체 내에서 보통 떠오르는 게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그렇죠. 쪽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쪽에 국한돼서만 에이직 반도체는 봐야 되는 걸까요?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HBM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보는지 우리가 일정 부분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어떤 전체 매출을 통해서. 그런데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혹은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수주 데이터, 수주 잔고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게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어보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실적 때 뚜껑 까보면 여전히 돈을 못 법니다. 그러한 상황이라서 일단 테마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에는 찬성을 해요. 하지만 HBM 관련주들 앞서 장비주 이야기 드렸을 때처럼 뭐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현실적으로 멀었다.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확실한 고객처를 가지고 있는 에이징랜드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HBM도 어렵고요. 파운드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삼성전자가 하는 게 없는데 그 하윗단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할 일이 많지 없는 않을 건가요? 거예요. 그렇기에
일단은 주가와 현재 산업의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네. 싶은 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AI직 반도체가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우리 시장에 그동안 우리 반도체주들을 눌러왔었던 AI 고점론 그거를 이제 AI직 반도체가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또 국내에서도 봤을 때요. AI 고점은 저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국내 기업들의 특성일 수도 있지 네, 않을까요? 뭐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동안에 딥러닝이라 그래서 혹은 이 LLM이라 그래서 뭔가 학습을 시키는데 좀 AI의 산업이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 학습된 자료 플랫폼을 가지고 돈을 벌어내야 되는 지금 이제 현 시점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 논란은 좀 이르고요. 거기서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이는지를 좀 보면서 비중을 조절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또 본부장님 네. 시선에서는 AI 고점론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승부주를 오늘은 가지고 오셨을지 AI직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은 탄력이 나와서 우리가 또 볼만한 게 있을까 그런 네. 생각 투자자분들은 드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오늘 또 승부주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여기 나오나요? 네, 이제 나옵니다. 제가 아니, 오늘 준비한 틀어드릴게요. 종목은 네. 두산입니다. 아, 두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두산 하면 네. 뭐야 아유,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왜 그러시나. 네. 왜냐하면 네. AI직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탄력 대비 두산이 우리에게 보여줄 이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쵸.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죠. AI직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실제로 그 산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벌어들이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산업을 제외하고서라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우선은 안전하다라는 거죠.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하고 두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훨씬 더 월등히 앞섭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부터 우상향을 해왔고 오늘 52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 여기에 이제 기존의 전자비지에 대한 매출도 높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건데 AI직 반도체 관련한 동박 매출이 이제는 또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AI직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안전한 종목을 찾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두산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뭐 두산 밥캣, 뭐 그러니까 좋죠. 네. 그렇죠. 요새 두산 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밥캣과의 리스크들이 사실 두산 쪽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일단락 되기도 했지만 주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리스크들이 다시 도래하진 않을까. 로보틱스와 밥캣과의 합병.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도 두산 밥캣은 두산 밥캣대로 로보틱스는 로보틱스대로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크게 큰 변수는 없지 않겠나.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좀 피해를 받았지만 숫자로 보면 지금 다 같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룹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딱 차트를 보면은 네. 이미 고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또 이제 가격만 이제 보잖아요. 근데 네. 본부장님 시선은 또 다를 것 같아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두산은요 중소형주들처럼 하루에 두 자릿수는 안 된다. 일단은 이제 무겁다? 꿈은 깨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천천히 좀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는 25만 원이라는 가격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정확하게 잡으시고 만약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난다면 35만 원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는 어렵고 이제 월요일 시가에 베팅을 하고 손절 라인 25만 원, 저는 목표가 35만 원 그 이상을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